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장세척제로는 사용이 금지된 인산 나트륨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주점과 컨테이너, 주택 등에서 잇따라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오늘 4.11 총선에서 북구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 속에 야권 단일화가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영양제도 무턱대고 먹었단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치고는 굉장히 포근한 휴일이었습니다. 스키장에는 마니아들이 또 눈썰매장엔 가족들이 찾아 겨울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휴일 표정 이영남 기자입니다. 하얗게 펼쳐진 은빛 설원을 형형색색의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누빕니다.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키어들은 하얀 눈보라를 일으키며 속도감을 즐깁니다. 스키를 처음 타보는 초보들도 설원을 누비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도 많고 우리 친한 친구들이랑 놀러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린 꼬마들은 눈썰매장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자녀와 함께 썰매에 몸을 실은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서로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라서 마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재밌게 놀아주려고 왔어요. 같이 노니까 좋네요. 1년 만에 하얀 설원이를 내달리는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은 겨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장세척을 위해 미리 약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일부 병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산나트륨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U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한 58살 방진환 씨는 병원에서 장세척제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병 유발 위험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사용을 금지한 인산나트륨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만 55세 이상 되면 먹으면 안 된다고 내한테 얘기한 적이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72인데 얼마 전에 했다. 이렇게 내한테 별명을 하더라고요. 대한신장학회는 인산나트륨제로 인해 급성 신장 손상, 전해질 불균형, 심하면 만성신장질환이나 신부전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식약청은 지난 2009년부터 변비 환자의 설사 유도 제외에는 사용을 금지했지만 일부에선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사용을 가류약은 안 쓰는 거죠? 4리터하고 2리터 먹기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설사 유도제로만 사용하도록 또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보건당국조차도 소극적입니다. 부작용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제자 이런 거지 완전 금지시킨 게 아직 아니라서 그래서 뭐 이게 문제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의원에서 인산나트륨제를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보건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새해를 맞아 4.11 총선 후보군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 속에 야권 단일화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북구편입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치러진 모두 8차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지정이 번갈아 당선된 북구. 지난 2일 UBC 프라임 뉴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양자 대결 시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15.5%포인트나 높게 나와 5개 구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승부의 열쇠는 야권 후보 단일화. 현역 조승수 의원의 남구갑 출마로 진보 지정대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이란 당초 예상은 수면 아래로 잦아든 양상입니다. 통합진보당에선 김상현 시당 위원장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선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화려한 귀환을 위해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선 별다른 경쟁자 없이 박대동 당협위원장이
4.27 대선 패배의 소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지역 현안이나 이슈가 없는 가운데 진보 내부의 통합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세대결 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표심을 누가 잡을지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울주군 언양읍 남보리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에는 울주군 범사읍 천상리의 한 전력업체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어제 저녁 5시 25분에는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주택에서 불이 나 9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7분쯤 남구 매암동 현대자동차에서 직원 44살 신모 씨가 분신을 시도해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휘발물질이 든 1.8리터 페트병과 라이터를 발견했으며 정확한 분신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로 귀속될 비영리재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49살 김모 씨와 초등학교 교장 61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재단의 법정 청산인인 김 씨는 병원을 지으려던 땅이 울산시에 귀속될 처지에 놓이자 박 씨가 재단에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3억 8천만 원 상당의 땅을 박 씨에게 빚을 갚는 것처럼 꾸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새해 설계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울주군 편입니다. 울주군은 올해 농촌 지역에 낙후된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다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의 열띤 강의에 중학생들이 뒤를 쫑긋 세웁니다. 광영제 멘토링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4주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영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멘토 언니랑 학생도 한 번에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더 가깝고 편하게 수업할 수 있어서 좋고 잘 가르쳐줘서 이해도 잘 돼요. 촌 지역에서는 딱히 학원에 다닐 것도 없어서 여기 대학에 와서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마치 제가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이 사업은 울주군이 연간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범소도서관과 군립도서관을 신축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의 산촌 유학과 유소년 해양 스포츠, 승마 체험 교실도 만들어 명품 교육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을 지향하는 이 명품 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서 인재를 키우는 평생 교육 도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끌고 있는 울주군 신청사 건립과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울주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 모델 개발도 시급합니다. 선진 교육 도시를 꿈꾸는 울주군이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영어 마을 부지를 활용한 국제고 유치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27일부터 8일 동안 다채롭게 열립니다. 첫날인 27일에는 공업탑에서 제2선언문비 제막식이, 울산박물관에선 특별전시회가 각각 열리고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업탑과 공업센터 기공식 현장 등을 둘러보는 조국 근대화 현장 투어도 진행됩니다. 29일에는 울산박물관에서 명장의 전당 준공식이 열리고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시청에서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식이, 울산역에선 상징물 제막식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영양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양제도 무턱대고 먹었단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영양제는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 등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영양소를 보충해 줍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 한두 개씩은 복용하고 있는데요.
네, 집에서는요 오메가3랑 글루코사민 뭐 이런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매일 아침마다 복용을 하고요. 문제는 사람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와 권장량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복용해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철분의 경우 성인 남성은 10mg 이하, 청소년은 10에서 20mg, 임신부는 20에서 45mg 등 권장량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과다하게 복용하면 심장병이나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함께 복용해도 졸도나 간독성, 설사나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칼슘제는 그 성분 자체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약제, 어떤 철분제라든지 아니면 아미노산제제, 무기질 이런 것들을 같이 쓰게 되면은 더 이게 흡수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영양소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철분이나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함께,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집니다.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칼슘이나 글루코사민, 오메가3 지방산 등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영양제, 알고 먹으면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KTX와 고속버스 증차 운행을 골자로 한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설 연휴인 20일부터 25일까지 114만여 명이 울산을 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루 54편인 KTX의 운행 횟수를 60편으로 늘리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48대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역과 버스터미널 등 6곳에 90대의 택시를 고정 배치하고 설날에는 울산 공원묘지와 문수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울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올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적재산권 출원과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 출원이나 인증에 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기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87개 사이에 581건의 지적재산권과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 오전에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다음 한 주 동안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주 중반부 반짝 추위가 예상되지만 그 밖의 날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말극장 내일이 오면